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52수. 자, 이제 기왕에 이제 해인사를 갔으니까, 이수 저수를 뽑아내야죠. 그죠? 이수 저수를 다 뽑아내야 돼서, 가야산, 홍류동, 52수. 근데 이 가야산이 두 개 있잖아요. 그죠? 해인사에 하나 있고, 서산에 있어요. 서산, 가야산, 개심사. 근데 어쨌든, 경선사는 여기는 가야산 홍류동이라고 하는 것은 유명해요. 왜? 예! 내가 처음에 말했잖아요. 그 성령정 스님 초대로 우리가 그 금서람이라는 곳에서 5박 6일 수련대를 하거든. 그때는 막 수련대가 굉장히 유행이었고, 화도 타러 가는 게 유행이었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냥 첫날 갔는데 9시에 도착했다고 그냥 명정 스님한테 뒤지게 혼나고 그냥 거기서 라면 끓여준 거 맛있게 먹었는데, 자려고 누우니까 잠이 안 와. 왜냐면은 뭔 이상한 소리가 그냥 이 귀를 다 이렇게 막게 만드는 거, 먹게 만드는 귀 먹을 정도로 소리가 세서 저건 도대체 뭔가. 근데 밤이라 확인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잠이 너무 안 들고 무슨 막 물 같은 게 막 쏟아지는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자다가 전쟁 나는 건가 하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그게 홍류동 계곡이었어요. 근데 정말로 소리가 컸어요. 그게 유명하죠. 그래서 홍류동 계곡은 또 뭐가 유명해요? 그 신선들이 와서 놀고 목욕했던 곳이라고 하죠. 근데 더 유명한 거는 홍류동 계곡에 누가? 고은 최치원이 홍제암에서 와서 머물면서 그 홍류동 계곡의 물소리에 사상 시비를 다 둘러놓으라라는 그 시를 남기시죠. 그거예요. 숙운시 숙운만이요 많이 운중수석간이로구나. 대광명체 무변해요 피복 점간 수여산이로다. 수군시수 잘라줘. 누구는 이것을 말하기를 물이라 하고 누구는 말하기를 만이라 하더라. 이 만은 경어선사가 굉장히 좋아하는 한문 중에 하나죠. 산만이에요. 산만자인데 누구는 저 소리를 듣고 어떤 이는 물이라고 그러고 어떤 이는 산이라고 하네. 만입 운중 수석간이요. 만입 이것도 되게 골짜기 많이죠. 산으로 들어가는 것을 입구에 구름이 묻혀버렸어요. 구름 속에 이 골짜기가 묻혀버렸어요. 산이 구름 속에 묻혔는데 안 보여? 산이 안 보이더라. 구름에 가려서 산이 안 보이더라. 산 중에서 이거는 골짜기 산이니까 안 보이지만 그 뭔지는 모르지만 거기에서 물은 그 석 사이로 석간수로 흘러내리더라. 이러면 졸졸졸졸. 그러니까 지금 이 홍류동 계곡을 그 경어선사가 표현하는 게 너무나 안개가 짙은 구름 속에 끼어서 보이지는 않아. 근데 물소리는 흘러. 나도 그랬어. 보이지는 않는데 물소리 때문에 살 수가 없어. 그 정도로 이 그 계곡이 굉장히 깊기도 하고 안개가 쫙 끼어 있어요. 근데 그 계곡이 저걸 산이라고 해야 돼, 저걸 물이라고 해야 돼, 이 소리죠. 지금 물소리는 산은 안 보이는데 분명히 물소리가 들려. 그냥 아주 그냥 폭포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아침에 보니까 그 홍류동 계곡에 그 뭐가 많아, 바위가 그렇게 많아가지고 그냥 물이 그냥 그 바위에 부딪히다 휘감겨서 또 내려가고 또 부딪히고 이 소리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홍류동 계곡이. 그 얘기를 지금 경어선사가 이 시로서 표현하고 있는 거야. 근데 경어선사가 이 가야산 홍류동 계곡을 왜 하냐면 경어선사는 그 위에 그 뭐죠? 그 tö설당에서 머무르셨지만 사실은 홍제암에서 더 많이 머무르셔요. 왜냐? 경어선사가 그 고은 최치원의 후신이라고도 하잖아요. 고은 최치원이 살았던 곳이라 그러신지 거기서 많이 머무르세요. 그래가지고 왜 그거 하잖아. 그 전설이 있잖아요. 그죠? 그 일을 마쳤는데 그 일하는 사람들에게 머슴들에게 동전으로 그 500냥을 줘야 되는데 한 꾸러미에 이렇게 있는데 못 들어. 그거를 엽전을 못 들는데 경어선사가 요거도 하나 끼고 요거도 하나 껴서 이렇게 갖다 줘. 진짜라니까요. 그래서 그 전설이 홍제암에서 그 전설이 있어요. 이렇게 손가락 끝에다가 끼고 이렇게 갖다 줘. 이 장정이 들어도 못 드는 거를. 그게 변소로가 그 참선곡 받은 사람 변소로 있잖아요. 변소로가 그거 한 거야. 아이씨, 어디서 이렇게 나는 소리, 이거 그거야.
어떻게 해서 거냐 그 민주당이 뭐야 이거 말했잖아 내가 그 난리도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 홍제암에서 많이 경화선사가 머물러 가지고 그런 전설이 있어요. 그리고 홍제암에 계시는데 그 도둑들이 왔대요. 그 옛날에는 못 살으니까 그 쌀가마니 이고 가는데 그 그냥 낑낑대고 못 들으니까 경호사가 뒤에서 받쳐가지고 일어나. 그것도 또 그 홍제암 얘기예요. 그러니까 홍제암에 많이 계셨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가야산 홍주동 이걸 쓰고 계시고 대광명체 무변해요. 이게 최고죠. 3년에서 대광명체 경호사가 좋아하는 말 중에 대광명체. 그래서 이 대광명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말하면 이 선의 본질이죠. 자성자리. 그래서 이 대광명체는 불성자리 또는 진여자리를 대광명체라고 그래요. 그럼 경호선사는 그 대광명체에 대해서 이 표현하는 거를 어디서 많이 해요? 두두물물에서 많이 하죠. 그걸 진여자리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왜 두두물물을 대광명체라고 했을까요? 그게 중요해요. 왜 대광명체를 불성자리 진여자리인데 왜 경호선사는 두두물물을 누가 바라보죠? 진여가 바라봐요. 자성이 바라봐요. 불성이 바라봐요. 그렇기 때문에 자성이 곧 불성이고 불성이 곧 두두물물이고 눈에 부딪히는 모든 것들이 다 두두물물이 불성자리야. 그래서 산시산 수시수 이런 말을 하는데 그렇게 보면은 그 정말 이게 마지막 끝까지 가고 싶지는 않은데 이제 만약에 공부하는 자들이 여기 있으면 그 달라이라마 하는 그 공부하는 방법이 말해봐 뭐 하잖아요. 그게 혹시 대화를 빨리빨리 하라는 그건가? 그거 한번 더 참여해보고 싶더라고. 그러니까 거침없이 나오는 말. 그러니까 생각 이전의 것을. 네, 그러니까 그거를 틈을 안 주고 하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올바른 방법 같아요. 그래서 그게 나 굉장히 그게 해보고 싶다는 게 저분들도 결국은 밀교지면 밀교인데 선을 하고 있더라 이런 말이에요. 왜냐?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격단상 무이진인 하고 어딨어? 라고 물었을 때 하려니까 그냥 그 임재가 치잖아요. 그것처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막음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들은 자유롭게 그 대화를 막 이어가더라고. 그러는 가운데 그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내가 갖게 됐거든. 근데 뭐 그 말을 못 알아듣지만 아마 그거 같아. 사람네도 보통은 아니다 하는데 이게 그거든요. 그러니까 두두물물이 보이는 그 자체가 다 살아있는 불성인데 누가 와서 물어보면은 그냥 경호선사 그 기념관 가끔 오면 그냥 그런 선에 대한 얘기는 안 하고 지가 더 잘라서 내가 박사요. 네가 박사가 아니라 나를 갖고 1시간 동안 일장 연설을 하려고 해. 그래서 뭘 물어보잖아? 그러면 책에 있는 말을 해. 그거 말고 또! 내가 그래요. 그거 말고 또!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그 어떠한 깨침이 그 자리를 그 아직 포착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불성자리 하나도 보지도 못하는 게 여기 있고 저기 있고 저기 있고 여기 있는데 그거를 못하는 자들이 많은 것 같더라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막 대화 주고받는 걸 보니까 우리도 저런 거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게 때가 찌들은 사람은 못하지요. 순수하니까 그 이전의 말들을 말하자면 머무른 바 없이 주한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다가 혹시 저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응무소주 이생기심이 그 말이잖아요. 코리아 좋아요. 그래서 대광명체요. 경호사가 대광명체 말을 여기 말고도 많이 해요. 무변해라 이런 얘기예요. 걸림이 끝도 없어. 그 끝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무변 그 바깥이. 대광명체요. 걸림이 끝도 없어. 피복 점강 수요산이라. 피복은 뭐예요? 이거는 풀어 헤친다 이런 얘기인데 복은 대복자라 앞가슴을 풀어 헤치고 이런 얘기예요. 앞가슴을 풀어 제치고 그래봐야 뭐 저 승복이겠죠. 앞가슴을 풀어 베치고 점간은 뭐요? 아득하게 점이 될 때까지 그거를 바라보니 이런 얘기예요. 그냥 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 될 때까지 점이 될 때까지 앞가슴을 풀어 헤치고 아득하게 바라보니 기껏하야 그게 뭐라더라? 수여산이더라 이런 얘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여자지요. 여자는 산이 곧 산시산 수시수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산이 곧 물이고 물이 곧 산이더라. 왜? 아까 이 앞에 했었잖아요. 어떤 이는 뭐라고 하고 물이라 하고 어떤 이는 수군 시수 수군만 어떤 이는 물이라고 어떤 산이라 했잖아. 그게 다 옳더라 옳지 않더라.
그러니까 첫 줄에는 산과 만을 드러내서 분별심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결국 중도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 놓고 뭐라 그래요? 구름 속에 산이 구름 속에 붙였는데 물은 흘러. 그러면 저걸 산이라고 해야 돼, 물이라고 해야 돼? 이 소리였다. 그러니까 이 경허선사의 시 속에는 그냥 읽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절대로 경허선사 시는 그 뭐 이렇게 감상 같은 소리가 자빠져 있네. 감상하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되고 정말로 공부하고자 하는 자가 우리 경허선사는 왜 이 한 줄을 읽었었더가 수군 시수 숙운만 해서 끝나야 돼. 아 이거 중도로 드러내려고 하는 거라. 그런데 두 번째 줄에서 뭐래요? 산은 구름 속에 들어있는데 물소리는 흘러. 그러면 그걸 산이라고 해야 돼, 물이라고 해야 돼. 이 소리죠. 그러다가 이 대광명체여 불성자리에요. 것은 그거는 걸림이 끝이 없더라. 왜? 이게 다 모든 걸 내려놔야 할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 놓고 마지막 사연에다가 답을 주시죠. 내가 앞가슴을 풀어헤치고, 앞가슴을 풀어헤친다는 얘기는 경허사가 더워서 풀어헤친 게 아니라 넓은 마음으로, 턱 트인 마음으로 이거를 다시 보니까 어디까지 봐? 아득히 점점 할 때까지 바라보니까 그게 바로 뭐더라? 여자가 중요했어. 산이 곧 산시산 수시수더라 이런 얘기야. 여가 산이 더불어 물이더라 라는 마지막 수여산에서 그 경허사가 이 중도불이의 진면목을 내주고 있죠. 그러니까 그 경허선사 시를 감상하면 절대로 여기 지금 뭐 경허선사가 지금 산이 좋고 물이 좋다고 써있나? 그게 아니야. 처음부터 끌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말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이게 저도 처음에는 이 경허선사 시를 아마 이 성명정 스님도 이것을 그 중도에 대해서 만약에 만날 수 있다면은 물어보고 싶어. 근데 성명정 스님을 제가 어디까지 보호를 했냐면 범진 스님한테 경허 스님 사진 나타났잖아요. 그 일법 스님 절에서 나타난 거거든. 그러니까 일법 스님도 굉장히 인연이 많은 거예요, 우리랑. 그래서 내가 성명정 스님 나하고 젊을 때 많이 알고 사진도 있어요. 사진도 있는데 성명정 스님은 나를 기억하지 못할 거야. 그래서 범진 스님을 시켜서 성명정 스님한테 가봐라. 그러면 경허 스님 사진이 있어요. 왜냐면 성명정 스님이 경허지까지 펴냈는데 갔더니 세상에 있다고. 내가 경허 스님 모신 적이 있다고 하더래. 모신 적이 인기에 안 맞는데 연대가. 그래서 스님이 그냥 그러시냐고 했더니 벽장에서 끄집어 갖고 경허 스님 사진을 가지고 나왔는데 놀라웠게 우리 경허집 내가 왜 사단법인 경허연구소라고 쓴 표지 있잖아요. 경허 선시 쭉 표지. 그걸 어디서 그 입수를 하셨는지 그게 내가 보신 경허선사라고 붙들고 자기가 갖고 있는 경허사 사진이라고 하더래. 근데 약간 그게 있더래야. 그래서 제가 스님 그럼 아무 말 하지 말고 오시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무 말 안 하고 왔대. 그냥 거기에 부풀어서 좋아서 죽더래요. 경허 스님 사진, 그 경허 선실 읽는 모임 있잖아요. 사단법인 경허연구소라고 쓴 것을 붙들고 좋아하시길래 범진 스님이 어이가 없더래. 그래서 그냥 오셨어. 그래서 그 말을 들으니까 더욱 이건 건드리면 안 되겠더라 했는데 이렇게 가끔씩 그게 나타나. 근데 거기에 대한 해석이 그냥 있는 그대로 어떻게 보면 시인의 눈으로 바라봐서 신 것 같아. 그 성공부는 하지 말고. 여기 성공부가 어디 들어가 있어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나도 그냥 내비두는 거야. 내비두고 그냥 그대로 놔뒀어. 근데 강의하면서 내가 찝어내죠. 그렇게 됐는데 이제 지금 이게 경허선사가 왜 홍제암을 좋아하느냐? 이 가야산 거기 때문에 그래. 홍제암 때문에 누구야 고운 최치원 때문에. 고운은 호도 고운이잖아. 외로운 구름. 외로운 구름이더라. 그래서 그 스님이 가야산 독서당에서라고 하는 시를 지은 게 있어요. 첩첩바위 사이를 미친 듯 달려. 이게 그냥 너무나 홍제동이 그 첩첩바위들하고 바위가 많아서 그게 소리가 시끄러워요. 부딪히는 소리가. 살다가 그렇게 바위 많은 것도 처음 봤어요. 첩첩바위 사이를 미친 듯 달려 겹겹이 봉우리가 울려주니. 시예요. 지척에 있는 사람의 말소리도 분간키 어려워라. 못 알아들어. 거기 갔는데 뭐라고 하는데 안 들려요. 늘 시비하는 소리에 귀가 거슬려. 그러니까 이 최치원이도 그 역정 모의를 받고 쫓겨나요. 이게 지금 여기서 홍제암으로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많이 최치원을 시비를 거는 사람 때문에 귀에 그 시비하는 소리가 귀에 들릴까봐 짐짓 흐르는 물로 온 산을 감싸버렸네. 이게 최치원의 시거든요. 그 물소리로 그냥 감싸버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놓고 이 홍제암으로 들어오셔서 그 일설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최치원이 경허선사 후신이다. 그런데 경허선사가 스스로 거기를 찾아가서
거기 계세요, 홍지암에. 그러니까 사람들은 알기에 태석 땅에 많이 계셨다는데 홍지암에 많이 계셨죠. 그것도 그 저기도 많고 그 뭐지? 이라도 거기에서 많아요. 자, 일단 또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